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 자리했고요.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에 쭉 이제 전제를 깔아놨는데 네.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죠? 그렇죠. 아, 참 답답하네요. 자, 그래도 뭐 오늘 또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 김영민 매니저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도 이슈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의 재확산이죠. 네, 오늘 또 3만 명 돌파인 것 같고 네. 이 주간 단위로 더블링 계속 2배수로 늘어나면 다음 주에는 6, 7만 명, 맞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만 명대 다시 늘어나는 거죠. 뭐 지금 앵커님이 쭉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한 동향들을 쭉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사실 딱히 뭐 좋을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6.8% 의외로 좀 높게 나왔다. 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 물가에 대한 그래도 둔화 심리가 어느 정도 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6.8%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가 이제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나고 이게 이제 우리 시장의 결국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내일 있을 금통위에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한 이제 금통위원들이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생각이 빅스텝이라면 들거든요. 이제 50bp, 그렇죠.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인데 네. 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채권 시장에 골 때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어제까지 보통은 그런 이벤트를 앞두면은 가격 반영을 해서 프라이싱 합니다. 네. 가격 반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쵸. 모르겠는 거예요. 25bp를 해도 문제, 50bp 해도 문제, 75bp 하면은 더 문제. 뭘 해도 문제, 뭘 해도 문제가 미국 된다는 시장도 거예요. 지금 채권 시장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예요. 뭐, 이게 아, 보통 깜깜이에요, 이제 깜깜이. 이벤트를 앞두고 나면 뭐 플래트닝을 하든 스티프닝을 하든 뭐라도 이제 좀 포지션을 좀 잡아줘야 이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좀 되는데 저는 이런 거 처음 봐요. 네, 미증시도 지금 2년물, 10년물 국채 가격은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고 금리 같이 떨어지는 약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전망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당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0.5%포인트 금리를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미 연준 7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이제 FOMC 회의에서 최소 0.75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이 이제 이게 더 커져 버린다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따라잡기가 정말 조금 힘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좀 해둔다면 0.5%포인트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도 좀 끼어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채권 시장의 어떤 교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같이 좀 감안을 한다면 정말 좀 복잡한 셈법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이번 주는 내일 있을 이제 CPI 지표 발표와 한국은행 금통위 요 이벤트까지는 뭔가 이제 조금 출렁출렁거리는 악재를 좀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이슈가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 이 테마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 측면에서 종목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자라는 거고요. 그렇죠. 어제도 우리 국내 증시가 사실은 진단 키트라든지 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또 상승을 하면서 그나마 좀 지수가 중화권 시장이 이제 급락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도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나름대로 조금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게 추격 매수 전략을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요. 네. 백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계속 더블링이 되고 있고 어제 저녁 9시를 기준으로 35,000명 이상이 이제 확진이 됐다. 뭐 전주 대비해서 2.1배, 2주 전보다는 무려 이제 3.8배가 늘어난 수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또 더블링이 된다면 다음 주에는 거의 뭐 한 7만 명, 8만 명 정도까지도 확산세가 조금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어저께 이미 이제 마카오 당국에서 카지노를 폐쇄를 해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쪽 교민들 말씀으로는 거의 준봉쇄에 해당되는 맞아요. 네. 이 BA.5 하위 변이들이 또 확산이 좀 된다라고 하면서 중국 본토도 지금 상하이하고 베이징 쪽에서 또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이거 중국이 봉쇄한다 그러면 또 3분기에도 또 이게 경기 침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내일이죠. 내일이 진짜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빅 이벤트네요. 네. 금통위도 내일이고 내일 또 정부에서는 여름 휴가철 대비해서 코로나19 이제 방역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과학 방역 얘기를 하는데 이게 뾰족한 방법이 있을지 참 고민이에요. 다시 지금 뭐 영업 제한을 둘 수도 없는 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갑자기 또 강화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결국은 우리들 스스로 마스크 잘 쓰고 또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3차 접종 지금 뭐 4차 접종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백신 접종하고 뭐 이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한 1, 2주 동안에 시젠 같은 이런 종목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꽤나 이제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SD 바이오 센서도 최근에 이제 미국 진출, 미국의 이제 진단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상당히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면서 어저께도 이제 장중에 10%가 훨씬 넘는 이제 그런 급등세가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치료제 관련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다 임상을 철회를 했거든요. 최근에 셀트리온 그룹주도 레키로나주 임상 철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강약품도 철회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그 유명했던 신풍제약. 신풍제약은 피라믹스 요거 이제 임상 3상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풍제약도 보면 바닥에서 어영부영 한 30% 정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가 이제 어저께 조금 이제 강하게 좀 마감이 좀 됐는데, 현대바이오도 아직까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남아있는 게 진원생명과학. 마찬가지로 이제 진원생명과학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 세 기업은 아직까지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했고, 백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단연 최근에 이제 좀 돋보이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저께 막판에 조금 강하게 움직였던 애가 이현제약 같은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서 그나마 이제 시장의 조금 변동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추격 매수라고 말씀은 드리긴 했지만 위치가 대체로 다 아주 높아 보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시세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요 많은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현제약을 조금 픽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뭔가요? 네, 이현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인 위치, 매물 저항대를 이제 좀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겨우 한 25,000원 추세 하단 자리를 이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기술적 분석으로. 네, 백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조금 탄력이 되게 좀 강했던 종목. 작년 이제 재작년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 이현제약이 보시는 것처럼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되게 탄력적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이런 스타일로 이제 가격 반등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고려를 좀 해봤을 때, 주가가 또 너무 올라와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또 추격 매수하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이현제약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26,000원 좀 내외 그 정도 부근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3만 원 조금 위에까지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쭉 한 달이면 갔어요. 네. 사실 이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네. 코로나 테마로 기대해야 된다는 게 참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정태현 팀장은 뭐 무슨 생각? 코로나 전문가. 저 얘기 지금 이제 안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코로나19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하고 싶겠습니까? 흘러가는 상황 자체가 이게 또 다시 한번 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길 수밖에 없게 이제 이렇게 좀 상황이 흘러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참 그렇죠. 뭐래도 막 이게 찾아가지고 또 기업 얘기해야 되고, 사실 뭐 오늘 그렇다고 매일 뭐 하루 종일 환율 얘기, 금리 얘기만 그러니까요.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또 환율 금리 얘기는 또 장중에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쩌라고 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도 왠지 코로나 오늘 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언뜻 드는 생각이요. 사실 이게 코로나19 확산되는 게 물론 우리의 안전 보건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위협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2020년, 2021년을 겪어봤을 때 팬데믹이 확산될 때마다 오히려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 당시 때는 돈을 막 풀면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을 많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았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뭐 우리가 물가의 파고만 조금 넘어간다라고 하면 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조금 주춤해지면 연준이라든지 각국 중앙은행은 결국은 경기 침체를 또 방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이 전부 다 같이 이제 너무 긴축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긴축에 대한 이제 뉘앙스가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저는 조금 우호적인 환경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렇죠. 항상 우리 희망을 버리면 안 되니까. 네, 뭐 너무 좀 갖다 붙인 거긴 하지만 네. 그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이게 이제 네. 정성적인 느낌으로는 표현이 뭐 좀 모호합니다만 어디선가 포탄을 쐈어요. 이게 일로 날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포탄의 종류도 모르겠고 네. 어디 떨어질지도 모르겠는데 날아오고 있는 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에이 여기 안 떨어지겠지 이런 느낌? 약간 지금 그러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맞아요. 느낌이라서 참 좀 뭐라고 하여튼 그래요. 코로나 상황이 하위 변이가 BA5 하고 또 몇 가지가 또 변이가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변이는 나오겠지만 상황들이 어떻든가요? 상황은 저도 개인적으로 통계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좀 원하냐면 그러니까 증증화율 그러니까 경증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논외로 하고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논외로 하고요.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얼마만큼 중증으로 진화가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업률도 중요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전 치사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심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애초에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했다라면은 아마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이런 게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올 거예요. 더 센 놈이 올 거고 더 큰 팬데믹이 올 건데 그때마다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달에 가고 이제 화성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시대도 네. 지금 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백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치료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무용론자에 가깝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모더나 백신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요. 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를 떠나서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전에 감기에 걸렸는데 그 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걸려요. 물론 안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게 왜 걸리냐면은 결국에는 그 핵산 속에 있는 염기서열이 계속 바뀌게 되면서 변이가 발생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인류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감기에 그 다음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사분들이 좀 들으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저는 자가 백신도 별로 이렇게 독감 백신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뭐 의사분들마다도 네. 논란은 있어요. 그리고 뭐 변호 얘기지만 어제 스포츠 면에 나왔던 노박 조코비치 윈블던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백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미국에 못 들어가잖아. 호주도 그래서 참여 호주 못했어요. 오픈 때 그래서 그러니까. 집에 갔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뭐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고 그냥 정태현 팀장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떡하라는 겁니까? 백신도 맞지 말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은 어떡하라고. 기업이요? 네. 코로나 기업이요? 왜? 아, 여기 코로나 지금 주제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테마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보도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실 3만 명 더블링 아까 그 얘기 맞아요. 그러면 또 관심은 그쪽으로 가서 뭐 진단 키트 어제까지도 강했는데 오늘도 과연 조금 이어갈 수 있을까? 이어간다고 봐야죠. 간다고 지금 봐야 상황에서는. 되나? 그래서 그 굳이 기업 말씀드리면 한국 BNC? 네. 그러니까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1호 백신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저는 주가 간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안트로키노놀이라는 어떤 판콘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물론 어저께도 상한가에 갔지만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차트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최근에 이 코로나 관련 종목되었던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로 동행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그 중에서 한국 BNC라든지 그리고 좀 플러스 해보게 되면은 뭐 SD 바이오센서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아마 또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조금 예, 덧붙여드리면 지금 팀장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 BNC도 사실은 이게 고점 대비하면은 이게 최고가가 67,000원까지 갔던 종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저께 상한가 가가지고 1,850원이에요. 이게 재료를 떠나서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런 뉴스도 아니고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와도 이렇게 막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수급이죠, 수급. 맞아요. 수급이고 낙폭 가대에 따른 이게 이제 반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재료가 이제 다시 좀 부각되는 과정에서 그런 이제 아주 작은 재료만 종목 뉴스로 이제 좀 같이 이제 포착이 좀 되어도 이렇게 좀 강하게 시세가 조금 분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격 매수를 하셔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좀 괜찮은 구간이 아니고 적어도 한 2, 3일 정도는 저는 조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표적 항암제 이런 그 신약 개발한 곳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표적 항바이러스제 어. 이런 기업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핵산 속에서 아시겠지만 염기 설입이 순서가 바뀌면서 변이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이런 변이를 아예 애시당초 막을 수 있는 뭐 표적 항바이러스제 뭐 이런 게 나오면은 그래도 인류가 바이러스에 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이제 며칠, 정확한 일정을 모르겠는데, 루닛이 상장을 하는데, AI 바이오죠? 네, 뭐라도 좀 빨리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신테카 바이오도 조금 올랐어요. 그렇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 이유는 정확히 저도 파악은 안 돼서, 네, 일단 지켜는 보자 입장입니다. 자, 정태근 팀장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뭐를 준비해 오셨을까? 네. 자, 폐배터리 끼어드는 현대차. 아, 이제 또 뭐 쓰레기도 가야 됩니까? 쓰레기는 아닌데. 재활용이죠.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죠. 재활용. 네. 폐배터리. 네. 지금 저 야적장도 아직 없을 텐데 저걸 따로 모아둬야 되는. 근데 저거를 이제 대기업이 나섰다라는 게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예전에 그래요. 폐배터리 얘기 나오게 되면은 물론 중소기업이 못한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뭐 파워로직스라든지 영화테크라든지 이런 작은 군집의 기업들이 시작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누가 이제 대장이 나와가지고 이걸 이끌어주는 게 더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뭐 LG 화학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에 나서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현대차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좀 판이 커진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비해서 폐배터리 얘기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원자재 지금 독일하고 유럽이 결국은 원자재, 그러니까 에너지 원자재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제가 볼 때는 미래에 이런 똑같은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양극재 배터리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면 뒤에서 중국이 웃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양극재를 만들게 되면은 이 양극재 아시겠지만 전구체와 리튬을 믹싱시킨 겁니다. 근데 이 전구체가 중국에 거의 한 80%, 90%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국산화가 진행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아마 앞으로 이 에너지 기업들도 배터리 기업들도 어려움이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쨌든 판이 커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사용, 재활용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빨리 좀 진척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현대차 그룹이 이런 부분 나서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사용, 재활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되지 않는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 속에서 리튬이라든지 코발트, 뭐 니켈 이런 것들을 또 원자재 추출해서 다시 이제 신규 배터리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출하는 기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이 현대차 그룹의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좀 연관성이 높은 기업인 MPC, 여기 어쩔 수 없이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현대갤로비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폐배터리 운반 용기 개발 특허를 공동에 이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현대차 그룹이 이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하게 되면서 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그거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MPC라는 기업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나아가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이 2차 전지 소재 여기 국산화 여기 좀 주목 좀 해보게 된다라면은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산화 리튬이 대부분인데 네. 이게 어쨌든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칼륨을 또 믹싱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애초에 이 또 탄산 리튬을 또 추출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제형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 제형택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 또 18%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스라는 기업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기업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현대차 폐배터리 연관성에 있는 MPC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그러니까 리튬을 추출하는 기업 요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보 마그네틱 요 두 기업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는 좋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상식적으로는 거의 전기차가 보급이 되고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와서 배터리가 이렇게 나올 때 폐배터리인데. 저도 이제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 충전소가 지금 설치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더 시급한 문제 앞서 아닌가. 나가는 거지. 앞서 나가는 건데. 심각하죠. 예. 근데 인프라가 이게 빨리 깔려야 이게 보급도 많이 되고 그래야 이제 폐배터리도 어찌 보면 규모의 경제가 생겨야 되잖아요. 일단은 단발성으로 좀 보는 거니까 좀 참고하시고, 근데 조금 롱런하게 호흡을 보려면은 검색어에 그린버틀렉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녹색병의 좁은 목이죠. 유럽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회의론들이 지금 나와요. 왜냐하면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다른 자재값이 다 뛰어버려가지고 알루미늄, 뭐 원자재 이게 전기차를 만드는데 타산성이 자꾸 안 맞으니까 유럽 내에서 보조금 지급을 내년부터 깎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먼저 주창했던 데도 유럽이지만 회의론 자체도 지금 대두되는 데가 유럽이다. 하여튼 그건 장기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오늘 단기적으로는 그린 뭐라고 아까 NPC. NPC 네. 폐배터리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자 통시지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깊게 가면은 길어지니까. 자 일단 오늘 뭐 화두 자체가 테마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더블링 얘기니까 이현재와 김영민 매니저 그리고 또 정태근 팀장은 NPC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